안녕하세요. 저는 흔들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영화는 시드니 필름 페스티벌에서 본 영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신작이죠. 카인즈 오브 카인니스입니다. 이 영화의 리뷰를 하기 전에 오늘 영화를 보러 갈 때 있었던 일을 여담으로 잠깐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자면 전 이 영화를 저번 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봤단 말이죠.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시드니 주립극장까지의 거리가 꽤나 가까워요. 걸어서 15분 정도 되는데 저녁에 시드니시티 한복판 그 사람들 엄청 많은 데를 가로질러 가려 하니까 괜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뒤척이다 좀 늦게 출발했죠. 영화 시작까지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집에서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서둘러 갔어요. 거의 날라갔거든요. 아무래도 영화를 리뷰하려면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다 봐야 리뷰하는데 껄끄럽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갔는데 영화관 근처 한 500m 지점부터 줄이 쫙 늘어서 있어서 전 그 줄을 보고 무슨 이 시간에 세일을 하나? 아니면 이 근처 새로운 클럽이 오픈을 했나? 이 생각을 하고 지나갔는데 그 줄이 이 영화 카인즈 오브 카인니스를 보기 위해서 주립극장 입구부터 줄이 늘어서 있는 거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고 인기가 좋은 핫한 감독의 작품이라고 하지만 전 시드니에 사는 사람들이 영화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실로 대단하구나를 느꼈고 꽤나 재밌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추운 날 줄을 서서 기다린 다음 거의 3시간짜리인 이번 영화를 봤는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화 카인즈 오브 카인니스를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느낀 점부터 말해보자면 저는 꽤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감독 특유의 독창적이고 어두운 세계관과 음흉한 개그가 잘 녹아져 있었거든요. 이번 영화를 만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과 이 영화를 보는 관객분들의 개그 코드가 잘 맞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볼 것 같은 코미디 영화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분이 영화 만드는 감독이시니까 독창적인 세계관을 가진 개성 넘치는 감독이라고 포장을 하지 밖에서 이러시면 그냥 변태잖아요. 변태 중에서도 정말 리얼 변태인데 이런 감독이 만드는 영화가 마이너한 예술 영화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대중으로부터 메이저한 단계로 접어드는 것을 보고 있으니 영화에 대한 표현력과 예술 영화를 바라보는 관객분들의 포용력이 많이 넓어졌구나를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이 영화가 감독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작품들을 줄지어 세워놨을 때 최고작으로까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작년에 개봉한 문제의 그 작품 가여운 것들 이후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바로 이런 영화를 만날 수 있게 감독님이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해주셔서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필모그래피를 쭉 따라가는 한 명의 관객으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영화를 마지막까지 봤죠. 전체적인 느낌은 작품 가여운 것들이나 더 페이버릿보다는 작품 더 랍스터나 킬링 디어와 비슷한 느낌을 가진 비교적 초기작으로 돌아가 감독 스스로 약간 릴렉스하고 만든 작품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시드니 영화 축제 기대작이라고 하며 이번 영화 카인즈 오브 카인니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이런 말을 했었죠. 제가 느끼기에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최근 작품들의 연출이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고 또 선정적인 부분이 부각돼서 영화를 보는 동안 좀 힘들었다고 말이죠. 이번에 발표된 신작 또한 심적으로 쉬운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영화 카인즈 오브 카인니스에 대해서 혹시라도 편견을 가지실까봐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영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약에 취해 성으로 착취되며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단체로 성행위를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화 속에서 흐르는 기류 자체가 감독 특유의 블랙 코미디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일종의 코미디 쇼로서 포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전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작품 중 이번 영화가 웃음 포인트는 가장 많았다고 생각해요. 마치 감독이 야 긴장 풀어 이거 그냥 코미디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전작인 영화 가여운 것들은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작이라는 틀에 갇혀 감독의 표현이 상대적으로 다른 작품들에 비해 경직된 느낌이었다면 이번 영화 카인즈 오브 카인니스는 감독이 안전벨트를 풀고 만들고 싶은 것 제대로 만들고 싶어한 느낌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초기작인 송곳니, 알프스, 더 랍스터 그리고 킬링 디어의 작업을 함께했던 에프티미스 필리프를 자신의 조수석에 태우고 아우토반을 질주하는 느낌이 드는 영화였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본래의 원초적인 세계관과 특유의 마이너한 느낌을 그리워한 분들은 전작 가여운 것들보다 이번 영화를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작품이 국내에 정식 개봉한 후 영화를 보러 가는 관객에게 단 하나 부담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면 카인즈 오브 카인니스의 압도적인 분량이겠죠. 이 영화의 러닝타임이 2시간 45분, 거의 3시간에 육박하는 영화인데 3시간짜리 영화가 최근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화들은 장르적인 재미를 가진 작품이나 작품이 가진 독특한 세계관을 탐구하고 체험하는 영화라 한다면 카인즈 오브 카인니스는 겉모습만 보기에는 3개의 챕터가 하나도 이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대체 무슨 영화인지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블랙 코미디로 수위도 상당히 높은 영화에 포함되기에 관객분들의 체력적인 한계와 더불어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 이 영화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작품을 보러 가기 전에는 밥도 잘 드시고 잘 쉬신 뒤에 보러 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카인즈 오브 카인니스는 3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영화로 피카레스크식 구성을 띠고 있죠. 챕터들이 공통되게 공유하는 큰 주제는 2가지로 RMF라는 인물과 뒤틀린 사랑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접근하는 방식에는 각 챕터마다 차이가 있지만 모두 지배, 복종, 그리고 희생을 통해 만들어지기에 결국에는 모두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물론 이는 감독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영화를 다 본 관객분들은 그래서 대체 RMF가 누구인데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RMF가 누구인가는 영화의 첫 장면에서부터 등장하죠. 이 RMF라는 인물의 풀네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 인물은 모든 챕터 속에서 배우 요르고스 스테파나코스가 연기하며 동일한 배역 그리고 동일한 모습으로 특별한 대사 한 줄 없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수께끼의 인물이죠. 다른 연기자들은 챕터마다 서로 다른 이름과 직업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RMF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각 챕터의 주제마저도 RMF의 죽음, RMF는 날고 있다, 그리고 RMF는 샌드위치를 먹는다인데요. 이 영화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RMF가 그래서 뭔데, 그래서 누구인데는 언급하지 않으므로 추정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그 RMF가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본인을 영화 속에 투영한 모습이다, 또는 그저 RMF 본인 자기 자신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정답을 가지고 있는 장본인은 오로지 이 영화 카인즈 오브 카인니스의 각본을 쓰기 시작한 감독 본인과 각본가 에프티무스 필리프만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틀린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스포를 가능한 한 피해가며 설명을 해보자면 이 영화는 직장, 가정,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각 챕터마다 다루고 있는데 그 챕터에는 지배하고 지시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로 인해 복종하는 인물이 등장하며 결과적으로 희생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인 직장, 가정, 그리고 종교가 가진 특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피지배자는 대상에게 어떠한 형태이든 복종을 다하며 그 복종은 결과적으로 희생을 통해 만들어지죠. 이 모든 건 결국 다양한 얼굴을 가진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정당화되기에 감독은 챕터마다 이 상징성 있는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개의 챕터 모두 매력적이지만 제게 가장 흥미로웠던 챕터는 2번째 챕터 RMF는 날고 있다 였습니다. RMF는 날고 있다 부분은 가정의 이야기, 결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제시 플레먼스가 연기하는 다니엘은 탐험 중 실종된 아내를 걱정하는 경찰관을 연기하며 다니엘의 아내 엠마 스톤이 연기하는 리즈가 무인도에서 무사하게 구출된 후 집으로 돌아오며 그 아내가 진짜 자신의 아내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죠. 영화 카인즈 오브 카인니스의 2번째 챕터인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시작도 비범하고 엔딩조차도 남다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보다 보지 않으신 분이 더 많은 이번 작품이니만큼 영상을 만드는 데는 스포를 가능한 한 조심하고 있어서 자세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마치 한편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는 기분이 들었던 챕터였었죠. 이번 영화 카인즈 오브 카인니스에는 전작 가여운 것들의 출연진과 제작진을 그대로 옮겨놓고 촬영을 진행한 마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처럼 제게는 보였는데요. 전작에서 파격적인 연기와 배드신을 보여줬던 엠마 스톤은 이번 영화 속에서도 자신의 주체 못하는 끼를 마음껏 보여주고 있었고 배우 윌리엄 데포는 감독 요르고스 란티모스를 만나 마치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것처럼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배우 윌리엄 데포의 얼굴 자체가 주는 위압감이랄까요? 이분의 생김새, 얼굴 자체에 굴곡이 많고 굳이 말하자면 악역에 잘 어울리시는 분인데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작품 세계가 선과 악의
악의 경계가 그다지 뚜렷한 작품이 아니니만큼 배우 윌리엄 데포가 이런 얼굴을 연기할 수 있구나를 느꼈고 그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기분으로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을 통해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제시 플레먼스는 뭐랄까요? 항상 이런 후덕한 느낌을 주는 무게감이 있는 배우였는데 이런 날렵한 몸매를 가진 그의 모습은 영화 속에서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꽤나 체중 감량을 열심히 했구나를 느꼈고 그의 연기력은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배우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번 작품을 통해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는 게 좀 늦은 감이 있는 배우이죠. 배우 마가렛 큘리와 홍차오는 이번 영화 속에서 그다지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지만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영화 더 웨일 때부터 홍차오라는 배우를 좋아했는데 좀 많이 안 나와서 아쉬웠어요. 다음 영화에는 보다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감독이 선호하는 촬영 기법인 광각렌즈를 사용하는 촬영은 이번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고요. 배우들의 얼굴을 클로즈업하거나 와이드 스크린 영상을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이번 영화 카인즈 오브 카인니스에서 보여줬었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 속 피아노를 사용한 독특한 효과음은 영화의 긴장감과 일그러진 그의 세계관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때문에 영화를 더 흥미롭게 보일 수 있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는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영화를 보는 내내 불쾌감을 경험하고 기빨리는 느낌. 이번 영화도 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감독의 매력은 보다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을 자아내게 하기에 이번 영화 저는 잘 보고 왔고요. 올해 안에 이번 영화 카인즈 오브 카인니스가 한국에 어서 빨리 개봉하길 바라며 이 영화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지네요. 제가 이 영화 카인즈 오브 카인니스를 총평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파워풀한 감독의 연출, 괴상한 시나리오, 그리고 미친 배우들의 앙상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